서프데미 10분 메타토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데미 메타토크 MC 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데미 메타토크 MC 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귀엽고 야무진 박혜한 작가님 모셔볼 건데요. 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박혜한 작가님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MZ세대에선 매우 유명한 웹소설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박혜한 작가님 누구냐고, 왜 이렇게 말씀 잘하냐고 너무 좋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맞아요. 예,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하고 가야겠죠? 세나님 지난 시간 어떤 부분이 좀 인상이 깊으셨어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작가님께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이 책의 네네. 핵심 메시지와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박혜한 네.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가벼움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 책 절대 가벼운 책 아닌데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책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네. 작가님은 가벼움이라고 생각했던 근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인제 마음에 남는 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태도였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그러면서 인제 '못해도 괜찮다. 음.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생각해도 음.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습관이 된다면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모든 음. 것들을 도와주는 게 미래 저널을 쓰는 거다. 미래 저널은 내 인생의 핀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회복 탄력성을 도와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들을 겪은 기억들이 있어서요. 공감이 많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 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와, 이렇게 다시 리뷰해 주시니까 진짜 좋아요. 역시 세나님 최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작가님이 중요한 이야기 해 주실 텐데요. 박희안 작가님 모실게요. 자,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네. 책을 또 오늘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책에 보면 파트너 링거십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뜻이 너무 기발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파트너 링커십이라는 단어는요, 동료를 뜻하는 파트너랑 뭔가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링크를 섞어서 음. 누군가와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의 파트너 링커십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누군가를 부를 때는 파트너 링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음. 이 파트너 링커십이 만들어진 건 사실은 그 기존까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메시지를 담는데 제가 이제 단어를 좀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기존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이 BPWS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기존의 10가지 개념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아, 네. 그렇다면 그 서번트 리더십을 파트너 링커십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그 이유가 제가 그 화요일 날에 했던 말이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요일 날에 단어에는 단어가 가진 뉘앙스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번트 리더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진 고착화된 이미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번트 리더가 등장을 한 이 개념이 등장을 한 게 꽤 시간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특히나 그 안에 보면 서번트라는 말이 누군가를 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섬김이란 단어랑 또 리더라는 단어 둘 다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이미지에 잘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 사실 이 BPWS와 이 모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가장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이 서번트 리더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사실 기존에 진행되어져 왔었던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의 서번트 리더라기보다는 타인에 음. 대한 태도, 즉 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런 습관화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네. 그 기존에 있었던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걸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특히 좀 리더라는 면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째서인지 좀 약간
대단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박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보다 뛰어나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유형 역시도 아무리 그 섬김이라는 아래에서부터의 그 자세, 남을 존중하는 자세라 해도 결국 단어 안에 굉장히 미미하게나마 시혜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단어들을 바꾸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음. 누군가를 먼저 나서서 들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연결이 음. 되는 모습, 같이 음. 연대하는 모습을 원했고, 또 음. 리더 자체도 더 이상은 현대 사회에서 완벽한 리더로서만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리더는 언제든 팔로워랑 계속 오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 분야들이 나눠져 있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엮이고 한꺼번에 합쳐졌다가 또다시 각자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유롭게 오갔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이걸 리더라는 단어보다는 음. 파트너라는 단어로 좀 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을 하면 파트너들과 강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파트너 링커십 이라는 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 좀 많이 만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인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인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고려해야 하고 타인을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나 살기도 빠듯하다는 개인주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해 주세요. 어,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 화요일이랑 이 내용이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요일 날 얘기했던 부분들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나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노다책의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이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요. 음. 나에서 너에게로, 그리고 너에서 우리에게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찾다가 보면 그 가치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결국은 너라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지금처럼 좀 더 개별화가 돼 있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신경 써야 되는가? 왜 우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기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세계라는 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의 행동에 내가 영향을 받고, 또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게 기존의 사회보다 조금씩 더 강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오히려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네트워크랑 소셜 미디어를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존에는 이쪽 내용까지 사적인 부분하고 엮이지 않게 있었던 공적 영역 역시도 점점 더 개인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에 속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세계 정세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사실을 듣기만 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참혹한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냥 멀리에서만 있었던 건 줄 알았던 그 모습들이 내 눈앞에서 건물이 터지는 게 보이고 사람이 다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음. 감정적으로나 또 일부분에 대한 이성적인 고찰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또 벌써 누군가가 이걸 봄으로써, 누군가 찍어서 올린 그걸 봄으로써 또다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겠죠. 나는 평화를 관련 좀
이렇게 다시는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난 뭔가를 해야겠어.'라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음.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또 엄청난 영향들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글을 써내릴 수도 있고. 근데 네.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또 가능해요. 아시다시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기도 할 거고요. 또 음. 반전 시위에 나갈 수도 있고 정책적인 음. 목소리를 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를 보고 안에 서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네.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각으로 들고 오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익명들이랑 같이 뭔가를 뭐 방을 만들고, 그리고 음.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득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희 약간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네네. 아침에 작가님들이랑 많이 알다 보니까, 작가님들은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시간 관리나 작업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잡는 것도 개인의 의지에 굉장히 많이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각자 모인 거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는 혼자서는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주위에 친한 뭐 작가나 뭐 지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이제 익명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오전에 네. 작업방 그렇게 해 가지고 각자 방을 만들어서 지씨나 행아웃이라고 구글에 같이 만나서 하는 그런 네,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작업을 공유를 하면서 아침 타임 패턴에 맞추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저랑 같이 오전에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어느 분이시고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좀, 음. 결국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유기적인 세계 속에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회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작가님 생각에 진짜 완전 동감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인제 이미 일어났고, 너무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렇게 정신적이든 행동력이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사실 너무 감사했고,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쪼끔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착하면 호구가 된다. 아 네. 오히려 선하게 살면 살수록 피해를 입는 게 더 많다. 근데 또 네. 그런 말들이 영 틀린 건 아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실제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되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공적인 내용들을 영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권선징악이라는 게 정말 동화책 속에서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걸 보면, 정말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잘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문명이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리고 인류사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그 각각의 전환점에는 결국 그런 이기성이 아니라 음.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음. 네네. 대표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인데, 음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움직임, 누군가의 괴로움이나 누군가의 아픔을 등한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움직임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이 연결의 사회 속에서 결국 선악의 영향력을 뽑으면 뽑을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래의 모습, 행복해지기 위한 그 발판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타인의 음. 행복을 도와야만 해요. 그게 결국 더 좋은 사회로서의 좋은 발전으로 큰 움직임을 만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작가님이 너무 좀 공감되고 동감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 초연결이라는 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새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고, 비록 작은 영향일지라도 나로 시작한 어떤 뭐 선한 마음, 행동,
이런 게 결국엔 타인의 행복을 위하고 발전한다는 거를 저도 요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만큼은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파트너 링커십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크쇼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서번트 리더십을 다른 단어로 바꾼 게 있어요. 뭐뭐뭐 링커십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지 아시는 분 댓글창에 아니면 마이크 켜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번트 리더십을 어떤 걸로 바꾸셨어요, 우리? 그게 네. 무엇일까요? 리플이요. 파트너 링크십. 아, 네. 파트너 아, 링커십. 맞아요. 네, 우리 리플님이 대답하신 건가요? 네. 네, 리플님,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의 이 책을, 그 DM이나 아니면 그 채팅 그걸로 해서 주소랑 보내주시면 이 책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또 작가님 질문할 거 생각하셨을까요? 네,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퀴즈. 네, 마지막 퀴즈. 파트너 링커십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기존에 있었던 서번트 리더십의 메시지와는 동일하게 다루는데 좀 더 친숙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 가진 10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10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네.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네. 그 개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10가지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맞추시는 분에게 하나를 우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서포트 리더십 10가지 개념 말씀드릴게요. 네. 경청, 네. 공감, 네. 치유, 네. 인식, 설득, 개념화, 미래보기, 청지이직, 이웃의 성장에 헌신하기, 그리고 공동체 세우기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뭘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친절한 대니님이 공감, 산드리님이 인식, 파이브레이님이 경청. 여기 정답 경청! 있나요? 네, 있나요? 경청입니다. 우와, 우리 파이브레이님 대박이다. 네. 두 권 가지시는 건가요? 그렇구나. 이미 가지셨구나. 와,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맞추셨어요.